온신학 TV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진화론 입증을 위한 세기적 실험들이 실패하다입니다. 1952년에 밀러라는 사람이 아미노산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어요. 수증기, 메테인, 암모니아, 수소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전기 방전을 일으켜서 아미노산을 만들어냈는데 이것이 세계적인 실험이었다. 그리고 인간의 생명을 만들어내는 비밀이 이제 풀렸다. 화학 진화가 입증되었다. 이런 이야기들로 이제 이 실험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1953년에 이 밀러의 실험은 사이언스지에 실리게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확산이 됐어요. 이 밀러의 실험은 생명의 신비가 풀린 것이 아니고 아미노산이 만들어진 실험에 불과해요. 이걸 과장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이게 엄청나게 과장되고 있는데 이 밀러의 실험은 무기물에서부터 유기물인 아미노산을 만들어낸 실험에 불과하지 생명을 만들어내는 실험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있는 실험입니다. 어쩌면 생명을 만들어내는데 전체가 100이라고 하면은 아직 1도 안 되는 한 0.1 정도에 머물러 있는 아직 99.9%는 아직도 다시 연구가 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생명 탄생의 신비가 풀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아미노산을 만들어낸 실험이었어요. 이 밀러의 이 실험 이후에 세계의 진화론적 생물학자들이 이제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다, 이런 아주 그냥 희망에 이 가슴이 부풀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계 유명한 실험실에서 생명 탄생을 위한 실험, 어쩌면 세계적인 실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제임스 투어의 말에 의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재정이 투입되었고 서로 세계 1등으로 생명을 탄생시켰다. 이것을 얻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다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곧 생명체를 탄생시킬 수가 있다. 아무리 늦어도 2014년까지는 생명체를 100% 탄생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분들이 자신을 냈어요. 그리고 굉장한 많은 돈을 지원을 받아서 엄청난 실험을 했는데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현재의 상황은 굉장히 어렵구나. 어쩌면은 금세기 내에서는 생명 탄생이 불가능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됐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그것은 생명이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에 우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간단한 단백질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그 밀러 실험에서 아미노산을 만들어내는 실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미노산이 20개 서로 다른 아미노산이 있어요. 근데 그 아미노산이 정확하게 이게 배열이 돼야 됩니다. 단백질 하나가 만들어지려고 해도 150개의 아미노산이 정확하게 그 자리에 배열이 돼야 돼요. 그리고 아미노산은 자연 상태에서는 L형과 D형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D형이 중간에 들어가면은 이 생명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전부 다 L형만, 또 그것이 정확한 자리에 그 서로 20개 다른 아미노산이 정확하게 그 배열돼서 거기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연 상태에서 그 단백질 하나가 만들어지려면은 10의 164승분의 1의 확률밖에 안 된다.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10의 164승분의 1, 이것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단백질 하나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단백질 그런 것이 최소한 간단한 생명체 하나가 탄생을 하려고 해도 250개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 250개의 단백질이 정확하게 연결되려면은 이게 너무너무 복잡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자연 상태에서는 아예 그냥 불가능한 일이에요.
프레드 호일이라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아주 유명한 학자가 계셨죠. 그분이 연구한 끝에 10의 40만 승분의 1의 확률밖에 안 된다. 자연 상태에서 생명체가 탄생할 확률은, 우연히 탄생할 확률은 10의 40만 승분의 1. 그래서 이 호일이라는 학자는 진화론을 반대했어요. 그런데 호일은 10의 40만 승분의 1이라 그랬는데 최근에는 더 자세히 연구를 해보니까 더 복잡한 것입니다. 제임스 투어의 주장에 의하면은 10의 790억 승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이 생명체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은 10의 790억 승분의 1인데 이걸 실험실 속에서 우리가 만드는 것도 너무나 복잡해서 만들 수가 현재까지는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아미노산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정확하게 자리에 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다 이렇게 일치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생명이 탄생할까요? 그것도 잘 알 수가 없어요. 뭔가 생명이라는 것이 플러스 알파로 거기에서 주어져야지 그게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 이 가능성도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생명을 실험실에서 탄생시키기라 했던 20세기에서 21세기에 걸쳐서 수많은 세계의 유명한 연구실에서 일어났던 그 실험들은 현재까지는 거의 다 실패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그 박테리아에 대한 그 정보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실험실에서 그렇게 그냥 그게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그렇게 만들어서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자연 상태, 초기 지구의 그 척박한 상태에서 생명체가 우연히 탄생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소위 화학 진화라는 것이 이게 가능하다고 진화론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화학 진화가 가능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세계적인 실험이 또 있었는데 미시간 대학의 리차드 렌스키 교수가 행한 실험입니다. 박테리아 실험이에요. 이콜리 박테리아, 대장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이콜리 박테리아를 활용해서 이 진화를 입증하는 실험입니다. 이 박테리아를 하루에 6세대, 7세대 이렇게 흘러가게 이렇게 배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온갖 그 진화가 일어날 수 있는, 돌연 변이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박테리아도 그냥 수억 개, 수조마리, 엄청나게 많은 박테리아를 다 활용해서 수많은 변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진화가 일어나는지를 입증하려고 하는 실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크로 에볼루션, 그러니까 대진화가 일어나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 이게 핵심이에요. 이 창조론자와 이 진화론자 사이에 가장 큰 그 논쟁의 차이는 이 매크로 에볼루션, 이 대진화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진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이의가 없어요. 소진화라는 것은 이렇게 작은 변이들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달라지면은 약간씩 이렇게 변이가 일어나는 것. 우리가 창조론자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소진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에 부여하신 변이의 가능성, 플렉서블하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탄생할 때부터 그렇게 프로그램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 유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 생각을 우리 창조론자들은 가지고 있고, 또 그게 사실 또 진실로 보입니다. 생명체가 늘 환경이 똑같은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추운 데 있다가 또 더운 데로 가고, 물이 많은 곳에 있다가 물이 적은 곳으로 가고, 그러면은 생명체가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적응을 못하면은 생명체가 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명체를 가만히 연구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변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전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이미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다른 환경에 가면은 또 이제 다르게 이렇게 변이하고, 시클리드라는 그 열대어, 남태평양, 남인도양 쪽에 살고 있는 이 시클리드라는 이 열대어, 조기과에 속하는 열대어인데, 이 열대어가 환경이 다른 곳에 가니까 그 몸집이 좀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한 마리가 바뀌어서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조기도 또 갖다 놔봤더니, 이 시클리드를 갖다 놔봤더니 똑같이 바뀌는, 그래서 이게 미리 프로그램돼가 있구나. 유전적으로 미리 프로그램돼 있어서 환경이 달라지면은 이렇게 몸 자체의 변이도 일어나는구나. 이것이 지금 생물학계에서 정확하게 이미 밝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소진화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의해 가지고 그 적응하기 위해서 조금씩 변이가 일어나는. 그런데 대진화가 일어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게 이 시클리드라는 조기과에 속하는 이 고기는 언제나 시클리드, 이게 그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조기가 갑자기 무슨 그 대고가 되고 또 이놈이 갑자기 무슨 꽁치가 되고 이런 건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 놈은 그냥 계속 그 상태로 그냥 있는데 몸이 좀 변하든지 색깔이 바뀐다든지 이런 변이가 일어나는 것이지, 뭐가 완전히 다른 어떤 것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매크로 에볼루션, 이 박테리아에서부터 변이가 일어나서 마침내 사람까지 진화했다. 이게 가능하려면은 이 매크로 에볼루션, 대진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박테리아는 단세포 생명체입니다. 이 단세포 생명체에서 다세포 생명체, 세포가 여러 개가 있는 다세포 생명체로 이게 변이가 일어나면은 매크로 에볼루션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어요. 렌스키 교수가 이거를 실험을 하면서 이 박테리아에서 단세포 생명체인 이 박테리아에서 다세포 생명체가 등장하는 것을 찾아내면은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밝혀내기 위한 세계적인 실험을 한 것입니다. 35년간 했지요. 35년간 엄청난 실험을 했어요. 2009년에 그 유명한 도킨스가 지상 최대의 쇼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이 지상 최대의 쇼라는 이 책은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책입니다. 이 지상 최대의 쇼라는 이 책 속에서 바로 이 렌스키 교수의 실험을 거기다가 아주 자세하게 언급을 했어요. 이 실험이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시카고 대학의 모 교수께서는 이 실험을 일컬어서 창조론자들의 눈알을 송곳으로 찌르는 실험이다. 그랬어요. 만약에 이 실험이 성공했더라면은 정말 창조론자들의 눈알은 전부 송곳으로 찔리는 이런 참혹한 결과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중간에 이분들이 막 환호를 한 적이 있어요. 그 환호를 한 게 뭐냐면은 시트로산이라는 이 물질을 이 박테리아가 원래는 산소가 없는 곳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산소가 있는 데서도 이걸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야, 이거 봐라. 이거 엄청난 이 발견이다. 그래가지고 막 대서특별하고 진화가 입증되는 것 같은, 그런데 그 별거 아니었어요. 그것은 작은 변이지요. 작은 변이에 불과한, 이 박테리아의 길이가 좀 길었다 짧아졌다 하는 2022년, 꼭 2년 전이죠. 7만 5천 세대가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이 박테리아가 7만 5천 세대나 흘러가게 그 세월 연수로 환산하면 수백만 년의 세월이 흘러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긴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그렇게 많은 박테리아로 그렇게 많은 환경 속에서 돌연 변이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그냥 조작을 해서 그렇게 했지만 결국 이 실험은 실패로 돌아갔어요. 어떠한 매크로 에볼루션, 대진화의 어떤 흔적도 발견하지를 못하는. 그래서 이 실험은 중단이 됐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갔는데 뭐가 발견될 가망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의 기운을 쓴 다윈이 그 남아메리카 그 에콰도르에서 그 서쪽으로 한참 가면은 갈라파고스 그 군도가 있지요.
거기에서 사는 그 핀치새를 보고 진화론을 만들었죠. 핀치새가 요 부리가 좀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고 그걸 발견한 거예요. 환경에 의해 가지고 이게 길어지는구나. 그러면 이게 점점 길어지고 나중에는 이 핀치새가 독수리도 되고 매도 될 수가 있겠구나. 이래가지고 진화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이거는 침소봉대입니다. 핀치새는 환경에 의해 가지고 이게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핀치새를 만드실 때에 그렇게 플렉서블하게 유연성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유전자 속에 그렇게 변이가 일어나도록, 환경에 의해서 변이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걸 보고, 그렇게 작은 변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게 독수리도 될 수도 있고 매도 될 수도 있고 학도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상상을 한 거죠. 침소봉대한. 그러니까 요거 작은 변이를 보고 동화를 쓴 거지요. 완전히. 중고등학교 생물식에 보면은 진화로 설명할 때에 영국에서 무슨 이 공장지대에서 보면은 이게 나방이 색깔이 아주 회색, 공장 지역의 그 어두운 색과 비슷하게 그렇게 변이가 됐다. 그 공장지대에서 그 화려한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 단장 저 위에 다른 새가 보고 잡아먹지. 그러니까 그 주변 환경에 맞게 이렇게 색깔이 변이가 되도록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체가 그렇게 변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유연성 있게 그렇게 플렉서블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20세기와 21세기에 걸쳐서 참 거대한 진화론을 입증하기 위한 이 거대한 실험들이 이루어졌지만은 전부 실패했어요. 전부 실패했다는 것은 이게 잘 신문에도 안 나오고 방송에도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전부 실패했어요. 우리가 진화론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화석에서 밑에서 이런 생명체가 있다가 더 복잡한 생명체가 있고 그 다음 복잡한 생명체가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고 이게 진화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예요. 이런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의 창조가 있고 계속적 창조가 있고 총말론적인 창조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지 진화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20세기와 21세기에 걸쳐서 일어난 이 세계적인 실험들은 진화론이 거짓 이론일 수 있다는 것을 상당 부분까지 깊이 암시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